말씀부터 한번 읽고요. 한번 우리 시작하면 좋겠는데, 또 밑에 것만 한번 읽읍시다. 밑에 것만.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세를 원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상태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돼 있죠. 이 말은 이미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 문화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본받고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다른 말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이 미디어 교육을 잘 한번 시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왜 미디어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나무는 어디서 자라고 있는 나무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마음에 자라는 나무는 이제 뿌리, 나무,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속에 자라기 때문에 생각이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자라서 행동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런 열매도 맺으면 좋겠고 이런 열매도 맺으면 좋겠고 열매에 대한 기대가 참 많죠. 예,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아질 거예요. 예, 그 극한 직업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있다는데요. 예,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피곤할 거고. 아무튼 원하는 건 많을 거예요,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매가 맺으려면 전제 조건은 뭐죠?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모들이 오늘 이 미디어 강의를 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라는 건 많은데 실제로 그 열매를 맺도록 돕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이 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 뿌리에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면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말씀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 오히려 어디 반응합니까? 스마트폰에 반응한다. 그 말은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이 나무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 아이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네. 더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네. 예. 그러면 저하고 오늘 이제 저 강의로 만났으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려면 막 협박에서 행동 몇 가지 바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만드신 그 나무에 뭐예요? 뿌리를 바꿔줘야 된다. 다른 말인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지식을 놓고 막 강의도 듣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지식들을 이렇게 전달하면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 아는 건 많은데 또 바뀌는 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인데, 21세기의 교육법인데요. 생각이 바뀌려면 그냥 지식을 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친해져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친해져야 된다. 뭐라고요? 네, 변화되려면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변화를 원하는 분이 아이들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든 부모든 사역자든 이제 막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막 봐서 좋네 지금.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 세미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네. 야, 근데 여기 요렇게 강의 시간 끝날 때까지 요렇게 있으면 대박 난다 니네. 니네 앞으로 향한 굉장히 스피하게 쓰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3박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주입식으로 될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라 알겠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은 이제 대화예요. 오고 가는 대화를 해요. 중2 여자의 부모를 한번 만났어요. 중2 여자의 부모.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여쭤봤죠. 하루에 몇 시간 이야기하세요 아이들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2시간 이야기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강의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딸을 만났어요. 그 엄마의 딸을. 제가 막 너무 부러우고 막 이렇게 기뻐서 야, 너 엄마가 너하고 대화 많이 한다며? 엄마하고 너하고 2시간 대화를 한다며?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헐. 엄마가 2시간 이야기해요. 그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대화는 오고 가야 돼요. 이게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친해질 때 교감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생각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이 3박자를 갖추면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요거 하나가 부족하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클수록 믿음이 좋아지기보다는 제일 믿음 좋을 때가 영유아 때고 클수록 뭐예요? 믿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떠나는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의 주도권, 다음 세대 교육을 누가 하느냐,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의 그 상태를 파악하려면 누가 아이들과 대화하느냐, 누구와 친하냐, 그리고 누구의 생각에 영향을 받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엄마들 많이 오셨는데 아빠들도 좀 있으시지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하세요? 아이들과 친하세요? 아이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초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대학교 때까지, 청년 때까지 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이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환경. 그 첫 번째가 맨 위에 보시면 가정이죠. 왼쪽이 가정이 돼 있죠.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 위는 학교고요. 왼쪽 밑엔 교회고 왼쪽 오른쪽은 미디어죠. 자, 그러면 손을 2번 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야, 우리 아이들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 이 4가지 환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두 곳을 한번 손을 들어보실 거예요. 소망이 아니고 현실을 파악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가정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손 들어보시죠. 예, 뒤에 있는 손 드시는 앞에는 왜 손을 안 드세요? 애들하고 같이 와서 미안해서 손을 안 드실까요? 예, 가정 다시 한번 손을 보게요. 가정. 예, 아까보다 좀 낫네요. 예. 자, 당연히 가정이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다. 손 들어보세요. 학교. 예, 아까보다 아니 줄죠. 보세요. 한번 손 들면서 서로. 몇 분 안 드시죠? 왜 학교 보내세요? 이렇게 영향도 없는데. 자, 그 다음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 학교 못지 않네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손 내리시고. 미디어다. 손 들어보시죠. 미디어. 뭔지 몰라. 미디어가 여기 크네요. 좋습니다. 예, 뭐 여기는 조금 이제 학교, 가정하고 미디어하고 좀 비슷한데요. 많은 교회들에게 물어보면 미디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예, 특히 청소년들, 부모님들 만나면 거의 그냥 다른 곳은 손을 안 드는데 미디어 그러면 먼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있으신 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음 세대 세우도록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는데 그게 가정교회 학교입니다. 가정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애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게 삼위일체 교육이라는 건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정교회 학교가요 미디어를 못 이겨요. 학력해도 이 느낌 아시나요? 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뭐예요?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의 대화의 주도권, 미디어에 빼앗겼던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더 친해지고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른들이 되자. 이게 바로 미디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미디어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죠. 자, 눈이 내립니다. 그죠? 눈이 내립니다. 실제로 주일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살짜리 여자애가요, 선생님하고 이제 본과 공부를 하는데 창밖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창밖에 눈이 내리니까 공부를 하자고 얘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왜 창밖에 저 눈 누가 내리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이 질문을 던졌는데 선생님이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아이한테 대묻습니다. 글쎄, 너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요. 자, 누가 눈을 내리게 하는지 아세요? 이 질문에 이 아이는 누가 눈을 내린다고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힌트는 미디어 이야기하니까 미디어와 관련되겠죠. 누가 내린다고 했을까요? 한 3, 4년 전, 벌써 4, 5년 됐나요? 굉장히 겨울에 인기 있었던 미디어 뭐 있을까요? 얘가 하는 말이 온통 그 한참 인기 있을 때요. 눈만 보면 얘가 생각나는 거예요. 얘가 내려요. 이렇게 엘사가 내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멋진 선생님이에요. 혼내지 않고 맞아 겨울왕국에서는 엘사가 눈을 내리게 하지. 그러면 진짜 저기 눈은 누가 내리게 할까? 되물어요. 생각해보니까 엘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시죠.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 뭐 눈에 뭐만 보이죠?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뭐야? 그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보셨나요? 네, 니모. 아이들 좋아하는 니모. 요것도요, 어떤 애가 아빠하고 같이 개봉하는 날 가서 봤습니다. 극장 가서.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고 나오는데 요거 사달라고, 물고기 비싼데. 니모 물고기 사달라고 아빠한테 졸라댑니다. 그래서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줬어요. 근데 3일 뒤에 또 사달라는 거예요. 없어졌대. 한 마리 놔뒀는데. 두 번째 사달라고 해서 또 졸라대 사줬습니다. 또 며칠 뒤에 또 사달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냐? 두 번째 사줬잖아. 없어졌대요. 여러분, 얘 어떻게 했을까요? 얘 물고기 사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먹었어요. 뭐라고? 뭐라고요? 이야기해봐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배고파서? 엄마가 밥을 안 주나 봐, 그지? 왜 아빠에게 물고기 사달라 했을까요? 어디서 은혜를 받은 걸까요? 영화 장면을 떠올려보면.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어디? 뭐라고? 어디서 은혜 받았어? 어디서? 영화 장면 중에. 변기통 안 나와, 영화에서는. 탈출하는 장면 기억나요? 요 장면? 예, 수족관에서 이렇게 탈출하죠? 이렇게 배수로 가면 호주 시드니는 바다로 이어진답니다. 살아나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사달라고요?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살려주려고. 그래서 집에까지 가지고 와요. 그럼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화장실에 가서 어디 넣을까? 변기에 내리고 물을 내리고. 지금도 얘는 2마리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미디어라는 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뭐가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미지에 뭐가 더해지죠?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이미지가 영향력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죠? 이 시대가. 애들 책 안 읽어요. 그죠? 근데 이미지는 잘 봐요. 익숙해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까지 더해지면 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시작!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생각을 만든다. 네, 아까 생각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라고 그랬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들고 있다. 그 통로가 뭐예요? 보는 것이 전달되고 듣는 것이 전달되는 통로가 뭐예요? 이거죠. 자, 이것도 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보는 게 익숙해요? 듣는 게 익숙해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항상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들한테. 지금 여기 계신 분. 내 말 잘 들어 이래요. 나 잘 봐 이러셨어요. 잘 들어 그랬죠? 우린 그게 익숙하니까 부모 세대는 지금 뭐예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잘 들어. 잘 듣는 것 같으면 다 뭐라 그래요? 기대를 하잖아요. 변화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변화돼 안 돼요? 안 되면 엄마들이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말했어. 이런 거. 근데 이제 애들이 어떤 시대라고요? 듣는 거보다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아니고 잘 봐, 잘 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잘 봐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잘 살아요. 이제 잔소리로 효과가 없어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모범이 돼야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미디어 생활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간단해요. 부모님들이 미디어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지금 제가 볼 땐 엄마 아빠도 별 차이가 없다. 애들한테 좀 탓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아빠들이 심각하다 지금. 게임에 사명감을 가진 아빠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아빠 그러지 말고 지금 당황스럽잖아. 자, 한번 그림 볼까요? 어릴 때부터 이래요. 일명 뽀노님을 보는 자세. 무릎 꿇고 보네요. 이거 어른들한테 하는 자세인데 그죠? 이 눈빛 보세요. 이 눈빛.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들을 때 이 눈빛이 있는 애들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 이야기해보자. 니네 엄마 아빠 이야기할 때 이런 눈빛이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눈빛일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안 하는데 꼭 미디어만 보면 이렇게 집중하는. 점심시간의 모습인데 재밌다 밖에 안 나간다. 온통 재밌는 거 같아. 고등학교 가면 아예 심하다. 대학교 가면 아예 대놓고 간다. 이런 상황이죠. 집에 가도 똑같다. 여러분 집하고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심했으면 걔도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자, 요 유명한 그림인데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쓴 나르시소스 키소스 아시죠? 자기 얼굴에 반해가지고 굶어 죽은 애. 알아. 그것처럼 누가 패러디를 했는데 이 그림을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공감되잖아요? 우리 아마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도 다른 거 안 보고 계속 이러고 있는 친구. 지하철을 타도 이러고, 집에서도 이러고 있고. 이게 아이들도 이러지만 어른들도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온통 미디어에 빠져 있는 이런 가운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로보톰이라는 용어인데요. 뇌를 빨아먹는다. 뭐가? TV가. 진짜 뇌를 빨아먹는다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바보 상자 알아요? 바보 상자? 옛날부터?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책을 읽을 때는 뇌가 색깔이 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뇌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게임할 때는 이렇게 멈춰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이제 그 RPG라고 해서 롤플레잉 게임 대부분 요즘 그렇죠. 캐릭터가 나와서 막 자기 덩치보다 큰 칼을 들고 막 다니는데 길을, 그죠? 근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서 돌아서 갈까 무엇이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캐릭터는 죽고 없죠. 빨리빨리 반응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지는데, 책은 읽으면,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읽으면 어때요? 다시 생각나고 주인공의 마음에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가 또 그 주인공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깨달음도 오고 감성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런 경험 하잖아요? 반응이 없으신데? 빨간 머리엔 키다리 아저씨, 이 느낌 아시나요? 우리 애들은 이런 감수성을 좀 전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그림의 미리 결론적인 대안을 이야기 드리면, 방향을 대안 드리면, 게임하는 애들 게임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목표냐? 게임 1시간 하면 책 2시간 읽기만. 아예 합의를 보세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볼 줄 아는 아이 요렇게만 내버려 두면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뭐 하는 아이요?
책도 읽을 줄 아는 아이. 이 책과 미디어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균형을 잡아주시죠. 자, 그래서 미디어를 이야기할 때 너무 빠져있으니까 다들 중독의 문제에 초점 맞춰 있는데 요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중독은 맞는데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독으로 이야기하면 더 온전하게 미디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중독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독 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어떻게 물증을 어떻게 찾아요? 중독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은 아이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중독에 걸릴까요? 심한 애들만 그 테스트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걔들은 뭐예요? 100명 중에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중독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얘도 중독자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뭐예요? 중독에 걸렸으니까 치료받자. 그래서 얘들은 치료를 받아요. 근데 95명은 괜찮을까요? 95명을 보는 순간 찜찜해요. 얘들도 중독인데 물증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초중고 아이들, 특히 스마트폰 가진 아이들은 중독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물증은 없어요. 심증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아이를 둘러싼 가까이 사는 가족들은 얘가 다 중독 걸렸다고 확신해요. 너무 빠져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요. 본인한테 물어요. 너 너무 빠져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괜찮아. 우리 친구에 비하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얘는 확실히 100% 저는 중독이라고 봐요. 이미 자기 문제를 못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독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할 때 중독의 이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영역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중독도 심각하지만 좀 더 넓게요. 삶의 문제로 바라보면 너무 치우쳐 있어요. 대부분 애들이요. 중독 테스트를 안 해도 여기 너무 치우쳐 있죠. 동의하시나요? 엄마 아빠 잔소리가 대부분 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중독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각의 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생각이. 요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중독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두엽, 후두엽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중독은 삶의 균형만 깨지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것은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기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나가죠. 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쉽게 노출되면 쉽게 전염되죠. 그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독에 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생각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이 노출된 이 생각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춘기의 반항까지 연결해서 미디어의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라고 우긴다. 이게 지금 사춘기에 굉장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미디어를 중독의 문제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삶의 문제, 그 다음에 생각의 문제로 미디어를 바라보셔야지 미디어의 영향력을 정조준할 수 있다. 그럼 동의되십니까?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가 뭔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자, 미디어라는 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어가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또는 방법이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니네 미디어 하면 뭐가 떠오르니?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나 하면 뭐 게임요, 스마트폰요, 영화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으면 재밌잖아요. 시간 때우고 엔터테인먼트 도구잖아, 오락 도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디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미디어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미디어는 오락도구다 이렇게 안 하죠. 미디어는 뭐라고요? 생각을 전달한다. 그래서 미디어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이미 이걸 할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매스가 붙죠. 매스 미디어. 그런데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생각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죠. 정보들이. 아침에 깨어서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정보들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떤 시대냐? 옷도 미디어고 화장실 변기도 미디어고 모든 게 미디어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정보와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사는 게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수많은 생각과 정보들을 중에서 이것이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 싱가포르나 미국에는 이미 교육과정이 짜여져서요. 일반 공교육에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여기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걸 훈련시키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미디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미디어가 생각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전자미디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미디어는 전자미디어죠. 그런데 엄마들, 아빠들의 기쁜 소식, 책도 미디어다. 왜요? 생각을,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온 애들은 이미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알기 때문에 써먹을 수 없겠지만, 혹시 아이들 안 온 집에, 부모님들 온 집에 가서 너 미디어 좋아하지?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당연하지 그렇겠죠. 그러면 한마디 더 하세요. 책도 읽어라. 에이, 책이 무슨 미디어야? 책도 미디어야. 그러니까 전자미디어, 영화도 좋아하지만 게임도 좋아하지만 뭐도 좋아해라? 책도 좋아하고 좀 읽어라.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전자미디어와 인쇄미디어의 균형을 잡아주자. 누가? 부모들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버리자 이야기 안 했죠?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이나 전자미디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미디어 시대예요. 미디어 세대예요. 미디어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공화국이라서 선진국이라서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게. 산 꼭대기에도 이게 터져요. 그리고 홈스쿨러 중에나 몇 사람들은 이걸 다 차단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예 TV도 없고 그 집에 가면 인터넷도 못 쓰게 하는데 스마트폰도 없고 심지어. 근데 연예인 이름을 완전 꿰뚫고 있고 드라마 내용을 안 봤는데 더 재밌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랍죠?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뭐야?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미디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미디어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심할 때 우리 뭐 미디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풀 때 영화 한 편씩 보고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 시대 문화고요. 누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맨 위에 있는 좋은 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미디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아시죠? 이게 있기 전과 이게 있을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그 청년 시절 때 삐삐 하시는 분 보세요. 삐삐 아세요? 고생하셨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받는 것만 되는 시티폰을 아세요? 그것도 아시나요? 응답하라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때 우리 생각하죠. 야, 바퀴 마시 말고 지금 내가 공중전화기에 줄 서지 말고 그냥 내가 바로 전화할 수 없을까?
근데 이게 나와서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만 바뀐 게 아니고 교육에도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뭐냐? 혹시 여러분 칸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칸 아카데미. 칸 아카데미. 우리 친구들 칸 아카데미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숙제 검사는 안 해? 집에 가서 칸 아카데미 유튜브나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자, 칸 아카데미가 뭐냐면요, 어떤 그 살만 칸이라는 미국의 그 IT 쪽에 인터넷 쪽에 이제 일하는 회사에 일하는 그러면 잘 나가는 이제 직장인이죠. 그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가 이제 다른 주에 멀리 살고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딸려서 이 삼촌에게 전화로 수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삼촌이 수학 잘하니까 이 살만 칸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서로 시차도 안 맞고 너무 머니까 서로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제안한 게 삼촌 그러지 말고 녹화를 해주세요. 삼촌 강의를.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시간 날 때 그거 보면 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 삼촌이요, 조카를 위해서 강의를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얘가 강의를 잘 듣고 있나 확인하려고 딱 자기 그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조회수가 몇 번 정도 돼야 될까요? 뭐 몇 번 안 되겠죠? 근데 1000회가 넘은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이 유튜브 방송을 접속한 것을 다 추적해 보니까 전 세계 애들이 듣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어디서 듣는가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 강의가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이거 멋진 일인걸? 예수 안 믿는 분이. 근데 멋진 일인걸? 하고요. 갑자기 자기 직장을,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월 500씩, 그것도 큰 돈인데,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자기 조카를 위해서 불특정 그 전 세계의 자기 강의를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학 강의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백수인데 자기 돈 들여서 강의를 올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듣겠죠? 소문도 잘 나고 강의도 재밌고.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 아이들이 열심히 인터넷을 보고 있길래 아빠가 물어요. 야, 너네 뭐하냐? 그러니까 강의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인터넷으로? 이 아저씨가 강의하는데 공짜고요. 너무 재밌게요.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들으니까 너무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이 살만 칸을 도와준다. 그 아빠가요. 그 아빠가 누굴까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아빠가 도와줘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도와주니까 구글도 도와주겠다. 후원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제대로 전 과목을 다 자기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 그 탁월한 교사들을 모집해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기소식은 공짜입니다. 이걸로 미국 아이들은 대학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공립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실에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오늘 집에 가서 여기까지 강의 듣고 와. 그러면 집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할까요? 선생님들이 좀 편해지셨어요. 물론 여전히 바쁘시지만 뭔가 하면 선생님이 그 다음날 얘들이 공부를 강의를 제대로 들었나? 파악하지 않아도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인터넷 접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정보가 다 와요. 그리고 또 어떤 애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다 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뭔지가 다 와요. 그러면 수업 시간은 그 다음날 수업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애들 한 명 한 명 부족한 것들 보완해 주고요.
전체가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요. 일종의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꾸로 수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돈 없어서 공부 못 시킨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전 세계로 확장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것이 번역되어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극받고 우리도 해보자 해서 이제는 중고등학교가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이제 무료 강좌를 엽니다. 그것을 이제 뭔가 하면 무크라는 건데 무크라고요? 이것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무크를 통해서 공짜로 뭘 들을 수 있냐? 하버드대 강의를, 예일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영어만 되면. 곧 있으면 아마 자동 번역기 돌리면 아마 한국어로도 이해할 거예요. 영어 못해도. 이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 무크를 파키스탄에 있는 10살짜리 여자애가요. 무크를 접속해서 하버드대 강의를 듣습니다. 물리학 강의를 들어요. 10살에 100개를 다 수강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고 성적도 이렇게 숙제도 낼 수 있도록 쌍방향 공부기 때문에 성적 결과물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되느냐? 2, 3년 뒤에 최연소 최우수 성적자가 됐어요. 하버드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버드대에서 그 10살, 12살, 13살 된 그 여자애를 스카우트해 갑니다. 너는 공부할 자격이 된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셔서 빨리 넘어갈 건데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대학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대학 갔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격뿐만 아니라 정보가 다 뭐예요? 그 교수님의 노트에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의 노트보다 뭐예요? 더 좋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널려있다. 제가 요즘에 대학 강의를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강의하다가 정보 하나 틀리면 교수님 네이버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면은 네이버가 틀려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정확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식이 무슨 시대예요? 대학 가서 얻는 시대가 아니고 지식이 뭐예요? 공짜의 시대. 이게 미디어 시대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모두에게 지식이 널려 있어요.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경쟁력이 될까요? 요 속담을 주목하세요. 따라합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건 뭐예요? 이게 우리 애들에게 보여줘요. 뭐냐? 지식은 널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애는 폭탄을 만드네? 근데 어떤 애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정말 귀한 걸 만드는 멋진 것을.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어떻게 깨느냐. 다름 아닌 생각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의 능력을 점점 줄이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에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생각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더라. 특히 21세기는 더 4차 혁명 시대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든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준비시켜야 할 것은 꿰는 능력을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뭐예요? 시험 잘 보는 교육. 이제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권 더 제대로 읽으세요. 숙제로 내지 마시고 또 책 읽어 그러지 마시고 같이 책 읽으면서 책의 맛을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방향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론도 있습니다. 유해론. 자, 유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충동적이고 다른 잘못된 가치관을 영향을 받고 건강을 해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학습 능력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또 덕소죠, 덕소 여기가 여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이 안에 물론 들어오진 않지만, 예. 여기 여러분 제가 여기 아사야노 신학교 강의를 다니거든요. 왔다 갔다 10년 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대학생들 만나면서 이게 추이가 느껴지지. 변화 어떻게 변화돼요? 애들이 10년 전보다 애들이요, 제가 보니까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애들이 많아요. 얼짱 몸짱이 더 많아요. 다른 종족 같아요. 다른 종족, 멋진 종족이에요. 그런데 더 기대를 해요. 그래서 야, 멋진 애들이 왔다. 근데 언제 제가 실망하는가 하면 리포트를 받으면 실망이 돼요. 점점 글쓰기가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막 대학교 리포트에 뭐가 있는 헐 대박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이게 안 맞아요. 앞문단 뒷문단에 안 맞아. 물론 타고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점점 글 쓰는 능력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다 그래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료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이버에 그래도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자료를 찾아왔는데 그걸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렵대요. 그래서 뭘 찾아오는가 하면 유튜브 영상을 찾아온대요. 그냥 점점 뭐예요? 이 글자와 친해지지 않고 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는 공부를 잘하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 만나면 요런 아이들 또래들 만나면 글쓰기를 먼저 시켜봐요. 그러면 한 보통 4줄 씁니다. 4줄 대부분 다. 처음부터 잘 쓰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뭘 쓰느냐?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것 같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4줄 나와요. 이렇게 좀 크게 쓰면. 근데 그거 조그만 아이들 가이드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한 달만 가이드하면요. 한 달 뒤에 2페이지, 3페이지를 그때 쓰냅니다. 그런 가능성 있는 애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미디어에 찌들여 시간 다 뺏겨. 시험 공부에 찌들여 시간 다 뺏겨. 정말 생각하는 근육들이 키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독서록 뭐 500권 이런 거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우리가 신뢰 저는 안 합니다. 그럼 글자를 읽는 거예요. 글자를.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점점 아이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중간 결론을 이야기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어를 교육 매체라 보진 않으시죠? 오락 도구죠. 그냥 시간 때우는 도구. 그런데 최고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요? 생각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것만큼 강력한 학원은 없다. 교육, 학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의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출발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디어는 풍부하나 엄마 아빠와의 대화는 부족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고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미디어의 영향력 속에서 아이들은 미디어와 대화하고 있고 미디어와 친해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인생관, 가치관,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디어에 좋은 것도 많지만 대부분이 바로 이 시대의 가치관, 시대 정신, 세계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기보다는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를 보면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소비주의. 소비주의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외롭고 우울하시면 우리 엄마 아빠들 외롭고 우울하시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교회 오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기도하시죠? 네, 아멘 해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 다음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면 좀 풀리죠?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외롭고 우울하면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게 만드는 패턴, 이게 소비주의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우울하면 좀 센 데를 가야 돼. 어디요? 백화점. 그리고 기도하고 가요. 안 사게 도와줘서. 근데 가면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질러버린다. 그래서 양손 하람 들고 나오면 뭐예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 이게 천국 간 느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뭐밖에 없어요? 넣는 건 카드빚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자. 정신 못 차리게. 왜? 집에 가도 또 정신 차리려고 TV를 켜니까 고객님 이러시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청률이 높은 그 공영방송 사이사이에 홈쇼핑 TV가 있다는 걸 주목하세요. 거쳐가야 돼요. 항상. 그럼 갑자기 추운 날 겨울에 딱 트는데 방송 재미없어 다른 데 트는데 쇼핑 TV를 보내요. 갑자기 쇼호스터가 고객님 추우시죠? 어떻게 내가 추운 줄 알고. 그래서 갑자기 멈추고 채널 멈추고 들어보니까 그걸 사면 안 추워진대요. 따뜻해진대요. 그런데 못 사겠어요. 왜? 비싸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뭐라 그래? 코멘트 그 다음 멘트. 오늘만 50%예요. 이걸 우리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그런데도 뭐예요? 비싸요. 50%. 그래서 마음은 열려, 지갑이 안 열려요.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 이제 할부 있어요. 할부. 그 다음에 5분 남았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시계 소리 나고. 그리고 째깍째깍 하면 불안해가지고 여보세요? 그것도 밤 12시에. 그 다음날 택배 아저씨 오죠? 그래서 그 상자 뜯어 쓰면 괜찮아요. 근데 뜯지 않고 그걸 보관하는 창고에 갔는데 아직도 뜯지 않은 상자가 12개다. 그러면 100% 소비주의. 허한 마음을 뭘로 달래요? 물건으로 달래요. 소비로 달려요. 내가 자신감이 없어. 그래도 센 가방을 하나 사. 비싼 가방. 명품. 그걸 들고 다니면 왠지 내가 막 굉장히 세 보여. 자존감. 그게 소비주의예요. 이 느낌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아. 반응이 없어.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일부러 가르쳐 주는 건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의 이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이걸 키는 순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어떤 분은 뭐라 그런가 하면 책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세계관의 생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이 만들어지느냐, 간단하면서 강력해요. 뭔가 하면 요 행동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하면 요겁니다. 요거.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열죠? 뭐 하죠 이걸로? 계속 왜 이렇게 하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요즘은 또 쇼핑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있죠. 혹시 홈쇼핑 TV를 보면 막 사명감이 생기나요? 전혀 그러지 않죠. 내 어디에 자극이 받습니까? 내 욕망이 자극. 나에게 초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애한테 주일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얘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 이러면 애들이 공감이 될까요? 이미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여기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시급한 교육인데 특히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은 교회 교육의 필수 과목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다닙니다. 제대로 미디어 교육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소비주의.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교복이 아닌데 교복줄 입고 다녔던 등골 브레이커. 요거 옛날 거지만은 통통하게 생긴 애가 두 가지 섞어 먹고 나오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없어지네. 요건 아시나요? 네. 아빠도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그냥 뭐 떨이로 팔잖아요. 여러분 이런 피통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얘 공부 잘할까 못할까요? 연필이 32만 원. 이런 애 공부 잘할까 못할까요? 얘 공부 못할 것 같아. 왜? 필통 지키느라. 여러분 소비주의가 심각해요. 아이들도요. 욕망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점점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소비주의. 그 다음에 악의 개념 간단히 말할게요. 죄를 몰라요, 애들이. 요즘에 여러분 저기 성폭행, 뭐 성문제 지금 저기 뭐 버닝썬 이거 들어보셨죠?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탤런트들만 문제일까요? 제가 볼 땐 물론 더 내면을 모르지만은 그 반응을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심각성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가들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스캔들 나서 지금 그렇잖아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지금 아이들. 근데 여러분 죄를 알려면 뭐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을 어디서 느끼죠? 신앙인들은? 죄책감이 뭐예요? 아 내가 또 죄 지었구나. 무슨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 맞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배신한 것이 죄책감 맞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죄책감이 있어요 애들이요. 다른 종류의 죄책감이 있어요. 뭘까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한다면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못생긴 게 죄책감, 뚱뚱한 게 죄책감, 공부 못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기준이 뭔가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책감이 아니고 이런 것에 죄책감을 가진다는 건 말씀이 진리가 아니 기준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 이미 뭐가요? 외모가 기준이 돼요. 공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어른의 책임, 이 시대 어른의 책임, 성경이 말하는 죄책감까지는 안 가지더라도 죄가 뭔지는 알려줘야 됩니다. 인기 없는 문제지만 이 시기.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죄의 심각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너무 이 아까 나르시시즘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개인주의 이미 열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그냥 질러버려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긍정적인데 여기에 마음대로 사는 애들한테 딴지 걸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를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 용어로 강요와 억압으로 느끼는 이런 분입니다. 자, 외모 주상주의도 심각하고요. 예, 이거 곳곳에 문구점에 왜 이런 걸 파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잘 커야지 뭘 이뻐지고 잘 크면 이쁜 건데 이런 거. 초등학생이 왜 욕조에서 체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른들의 잘못된 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심각하다. 그 다음에 절대적 진리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요거 옛날 보셨나요? 요거 요즘은 재미없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요거 우리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사명감 가지고 있네. 보고 있구나. 자,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올드 에이지. 이거
모르는 분은 아니 인생을 놀아면 안 돼요. 웃으면 보기 하여 개콘만큼 재밌었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둘 다 재밌어요, 그죠? 차이점요. 개콘에는 없는데 웃으면 보기 하여 있는 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바보 나와요. 바보가 막 당해요, 나쁜 사람한테. 안쓰러운데 재밌어요. 끝날 때 바보가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해요. 부자 돼요. 바보로 괴롭혔던 사람들 다 심판받아요. 권성징악의 교훈도 있네요. 맞나요? 혹시 개콘 보고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그 마지막 제가 생각할 때 평가할 때 마지막 발악은 그 결정적인 순간은 니글니글이라고. 니글니글 아세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뭐예요? 웃고 끝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 요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친숙해지는 훈련 받는 건 뭐가 익숙해지느냐? 재미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의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재미에 익숙해지는 게 이 시대라면 여기 있는 올드에이지, 저와 포함,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 세대는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재미는 재미지만 뭐가 있는 재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 있는 재미를 경험한 사람 맞나요? 그러면 의미 있는 재미를 경험한 사람은 의미가 중요해요? 재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있다 보니까 재미없어도 나중에 재밌어지잖아요. 강의가 재미없어도 의미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나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재미를 전달하고 싶어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고 부모가 돼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든 공과 공부를 하든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순간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미 의미 없는 재미에 익숙해진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아이씨 재미없어요 그냥. 아이 대놓고 여기서 강의하는데 요즘 애들 솔직하잖아요.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한번 해봤어요. 몇 년 전에. 나름대로 재밌게 강의하는 사람인데 얘들한테 뼈 앉아가지고 아이씨 재미없어 이래요. 강사가 있는데 막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 의미 없는 재미, 의미 있는 재미.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재미가 더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계속 켜놔야 돼. 계속 짤방을 돌려야 돼. 유튜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 불안해요. 늘 재미를 유지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꾸 의미가 멀어지니까 우리는 또 뭐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뭐가 나가요? 잔소리가 나가요. 이게 악순환된다. 자, 요게 뭡니까? 응? 내가 말한 캐릭터 아는구나. 가오나 씨를 아는 거니까. 요거 지금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에? 코스프레. 코스프레지. 코스프레 안 해. 이거 뭡니까? 왜 합니까 이거?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만화 캐릭터들 복장하고 오잖아요. 사명감? 재미예요 재미. 맞죠? 요건 뭘까요? 시체놀이. 괜찮아 살아나요 애들. 근데 가서 특이하니까 물어봐요 기자가. 이 기자가 올드에이지라서 특이한 건 뭔가 의도가 있다. 이 전제가 있죠. 얘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니네 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니? 어떤 목적이 있니? 남북 통일의 염원을 위한 퍼포먼스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 그냥요 재밌으니까. 이런 느낌. 왕따를 심하게 시킨 애가 있었어요. 기자가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말은 뭐예요? 잘못된 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뭘 기대할까요? 그 아이의 대답에.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너도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재밌으니까. 이건 극단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가 한탄해야 돼. 우리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점점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점점 현대인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비가 되어간다. 진짜 사람은 사람인데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욕망 외에는 반항하지 않고 욕망에 관련되는 것만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반항하는 그 모습은 좀비 아니냐.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현재 진행형으로 저는 초중고 아이들에게 점점 많은 아이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애들 만나면 너무 귀한 거예요. 강의 잘 듣고 있지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막 멈추시고 이제 엄마 안 끝나 빨리 가 뭐 이런 분위기 돼야 되는데 잘 들어요 지금. 얘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희망입니다. 귀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곳곳에 강의 다니면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제 이야기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뭐예요? 아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애들 금방 큽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요거요.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말고 오늘 밤에 숙제 검사 안 해요. 가족들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하세요. 그리고 4가지를 제안할 텐데 애들한테 너 오늘부터 이거 해? 이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아빠는 이렇게 적용할게. 엄마는 이렇게 적용할게. 그럼 너는 어떻게 적용할래?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소위 말해서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가족회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 왜? 아빠가 자꾸 반대한다, 방해한다. 이럴 수 있어요. 엄마들 모신 분들. 그죠? 제가 맨날 엄마들 많이 만나니까 안 된대. 왜 그래요? 그러면 아빠 때문에 안 된대.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답답한 엄마를 같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집도 아빠 때문에 안 되는 집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동지가 돼서 아이들을 그 엄마하고 같이 뭐예요? 동역자가 돼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죠? 우리 사역자들 계시는데 이걸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하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세미나도 그 차원이에요. 자녀 교육을 잘 하시도록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여신 거죠. 앞으로 더 교회가 가정을 돕는 자녀 양육을 돕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따라합시다. 단절. 단절이 뭡니까? 끊는 겁니다. 뭘 끊어야 될까요? 안 좋은 건 아예 끊어야 돼요. 음식에 비유하면 불량식품은 절제할 게 아니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건강에 해로우니. 근데 그게 맛이 있어요. 똑같아요. 불량 미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극적이에요. 인스턴트. 뭐가 있을까요? 폭력물, 음란물, 요즘은 뭐예요? 공포물. 이거는 아이들 뭘 보는지 잘 이야기 나누시고 금열이 아니에요. 아이들 먹거리, 바른 먹거리 먹이는 것처럼 바른 미디어를 정신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도록 애들이 뭐 먹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연령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애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뭡니까? 우리 기계를 자꾸 쓰면 나사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빠들 용어를 아실 건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쪼그는 걸 뭐라 그래요? 튜닝이라고 해요. 튜닝. 한 번씩 우리도 군대로 말하면 군기 빠질 때가 있어요. 군기가 해질 때가. 그러면 뭐야? 다시 군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꾸 쓰다 보면 나쁜 게 아닌데 자꾸 치우쳐져야 해요. 한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간을 가진데 그것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런 거는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 한번 차원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때 이거 좋습니다.
일주일간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이걸 또 듣고요. 아무 생각 없이 금식하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 금식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 그 다음에 금식이 잘 되려면 애들만 하면 안 되고 온 성도들이 같이 해줘.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가능하다. 애들만 시키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금식, 어떤 대안학교는 3월달 전체를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9월달을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학만 갔다가 학교 오면 눈이 풀려와요 애들이.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금식하면 4월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0월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런 좀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때 한번 4월달 그때 어떤 간에 일주일간 미디어 금식하는 주간으로 가지자. 그리고 가을에 한번 9월달 정도에 미디어 금식하는 일주일을 가지는데 애들만 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같이 하자. 그리고 왜 이걸 해야 합니까? 단절을 왜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끊어야 비로소 소중함을 경험한다. 끊어야 돼요. 중독 걸린 사람한테 너 빠져있지? 그러면 몰라요. 끊어야지. 내가 빠져있군요.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네. 이거 쳐다보느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얼굴 못 봤구나. 이때 하는 거예요. 끊어야지. 단절의 유익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됩니다. 내가 너무 치우쳐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문화 여러분 정착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굉장히 반항이 이제 사춘기 심한 애인데 얘가 엄마 앞에 대놓고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엄마 없이 살아도 우리 친구 없이 못 살아 이러네요. 이걸 계속 붙잡고 중독되는데 얘.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엄마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옵션을 줬어요. 선택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분이 제일 센 걸 선택하셨어요. 뭐냐? 아예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보지 않죠? 중1 때 기독교 학교를 보냈는데 어떤 학교인가 하면 스마트폰을 못 쓰는 학교예요. 이거 중독된 애예요. 그래서 입학식 날 기도하면서 애를 보냈는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애를 기다렸는데 돌아왔는데 애 얼굴 상태가 어땠을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더 불안한 거예요. 물어봤죠. 너 괜찮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얘가? 괜찮아요. 그래.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왜 괜찮은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친구들도 없잖아.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요 엄마들 잘 들어주세요. 하지마 게임 하지마 게임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 어떨까요?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건가 하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면 제가 한번 막 애들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배고플 때 짜장면집 안에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뭐예요? 짜장면 먹지마 그 느낌일까? 그거보다 아마 더 심할 것 같아요. 왜 남들 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행하려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게 하늘숲 덕일교회 맞나요? 네. 하늘숲 덕일교회 아이들은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멤버십, 온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그 격려해주는 멤버십, 이런 걸 문화로 만들 수 있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여기 아빠들까지 왜 이걸 하는지 동기부여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힘을 못 이기는데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는 뭐예요? 절제.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죠. 지금 하는 거는.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적용해보고.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만 합시다 이런 거는 잘 안 됩니다. 이거 지키기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TV 프로그램이라면 TV를 보는 거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의논하셔서 미리 볼 것을 미리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TV 중에서도 재미있고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미리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것만 보기. 되나요? 훨씬 줄어듭니다. 심심하면 리모컨 키지 않기. 볼 것만 보기. 유튜브도 마찬가지. 꼭 할 것만 하고 끝내기. 이런 것들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 미디어의 유익한 점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진 않지만 가능하시면 그냥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하세요가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 한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들고 있으면 다 내 거죠. 내가 조용히 어디 가서 하면 뭐 하는지도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예요? 이거 배터리 긴데 오래 가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자꾸 딸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보조 배터리에 또 개인 또 뭐예요? 충전지에 더 뭐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들고 어디 갑니까? 자기 방에 가서 문 탁 닫으면 끝이에요 그게.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왔니? 하고 어디 계세요? 거실에서 제일 좋은 TV 보고 계시고 아빠는 쫓겨나서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이러고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집에 오는 순간 같이 모아두죠. 이걸 호텔방이라고 해요. 스마트폰 호텔방. 그래서 아예 충전지를 거기서만 충전되도록 다 거기 두고 거실에다가. 그래서 거기다 꼽아두고 필요할 때만 쓰자. 그리고 다 쓰면 다시 충전하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세게 말은 못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제일 센 장치를 하나 제안드립니다. 절제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 이것도 쉽지 않지만 이건 하셔야 돼요. 아이들 위해서.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걸 찾아주기.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대체 활동. 대체 활동. 네, 대체 활동. 대체 활동 뭐가 있을까요? 많은 시간을 보내도 중독 걸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유익한 거. 뭐 있을까요? 취미 활동, 뭐 보드 게임, 뭐 독서, 운동, 아니면 같이 여행 가는 거, 아니면 뭐예요? 영화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체 활동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아빠 엄마가 즐겨 하시는 거 가족 문화가 있다면 그걸 마음껏 잘 많이 누리는 거, 이것도 대체 활동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애인데요, 이 애가 대체 활동을 찾았어요.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대체 활동은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이에요. 한강 고속.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강을 쫙 달리는데 왔다 갔다 해보니 또래 애들이 자전거 타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니까 뭐예요? 자전거로 어울리니까 더 재밌게 타네요? 그 시간에 뭐 했었어요? 게임하는 시간이었는데 더 많이 타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중학교 2학년이 된 1학년 이제 됐는데 스마트폰 사줬는데 이게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애가 자발적으로 폴더폰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임 하니 안 한대요, 요즘에. 왜 안 하니?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오죽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리를 그렇게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이거 쳐다보면 심심하면 키고 심심하면 게임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도전받은 거 고3도 3시만 되면 퇴근합니다. 학교에서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PC방이 없어요.
어디 가느냐? 쇼핑몰 7시까지만 해도 문 닫아요. 놀 데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여러 가지 스포츠 클럽에 다니고 또 저녁에 갈 데 없으니까 집에 와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특징은 아빠들도 갈 데가 없어서 퇴근 일찍 하고 집에 와요. 그 같이 놀아요. 캐나다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족들이 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아빠들이 관심 있어도 어떻게 아이들과 교제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아빠들이 힘드셔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같이 관심만 가져주시더라도 큰 힘이 되겠다. 대체 활동을 찾으시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분별. 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절 절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기독교적인지 기독교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뭐와 같으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처럼 미세먼지 많을 때 우리 폐가 더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영화 안 보고 할 수는 없죠. 스마트폰 영향 없이는 할 수 없죠.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은 누리되 잘못된 것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아마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영화 보고 대화하기. 간단하지만 요것을 여러분 가정의 문화로 정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화 보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특히 엄마들 영화 보고 나서 주인공 이름 이야기해봐. 몇 년도에 어디 있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학습 모드로 가면 애들 줌 쓰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화 보고 어땠어?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좋았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매우 좋았어.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거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 영화 보는 습관.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자. 감독이 누구인지 배우가 누구인지. 요거 좋은 습관이다. 어떻게 아느냐? 네이버한테 물으면 압니다. 요거 정리하시고요. 간단하게. 영화 보고 어땠어? 이러면 잘 술술 나오면 좋겠는데 좋았어 하고 끝난다면 별이 5개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오늘 영화 봤지? 오늘 별 5개 중에 몇 개 주고 싶어? 예를 들면 이거 봤지? 몇 개 주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4개 반 이렇게 나와. 어떤 애가 2개 반 이럽니다. 그러면 아빠가 있다가 나는 3개, 엄마는 나는 3개 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예요? 꼭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점수가 나르네요. 그 다음 작업은 뭘까요? 왜 3개 반 줬어? 왜 4개 줬어? 이렇게 물으면 좋았어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요걸로 대화 한번 나눠보시죠. 그래서 이걸 중학교 애들하고 한번 해보니까 어떤 애가 4개 반을 준대요. 그래서 제일 점수가 높아서 야 너는 왜 4개 반 줬니? 하니까 하는 말이 이건요 한국인의 사후 세계를 그린 영화인 줄 알았는데요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만든 영화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영화 볼 줄 알죠 애들이? 그래서 야 박수 쳐줬어. 또 어떤 애가 두 개를 손든 애가 있어. 야 너는 왜 2개 주니? 하니까 하는 말이 저 친구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전개가 너무 지루했어요. 영화 볼 줄 아네 애들이. 그래서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거 이것만큼 저는 아름다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썰렁한 대화가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영화 보고 대화 나누는 이거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한번 영화를 보고 저희 집은 무비데이라는 게 있어요. 무비데이. 영화 보는 날 같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은 3시간 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클래식 아세요? 그 영화를 사춘기 때 애들 이제 보여줬는데 그 감수성하고 연결돼가지고요
아빠 엄마는 언제 어떻게 만났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기자처럼 질문하는데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세계관 교육 다 했어요. 3시간. 여러분 이거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2시간, 3시간 이야기 하시나요? 영화를 도구로 삼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자, 갑니다. 자, 이거 잘 안 된다면 교회에서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영화제 한번 열시면 어떨까요? 좋은 영화를 하나 선정해서 온 성도들 같이 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소그룹으로 해서 저기 권사님 장로님도 시작해서 저기 6살 꼬마애까지 같이 한 줄로 묶어서요. 처음에 쓸려갈지 몰라도 같이 보고 가족, 우리 공동체로서 서로 여러 세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오고 갈 수 있다면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보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아이들이 영화를 교회에서도 보네? 영화 보고 다른 어른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들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으니까 권사님 중에 그림 잘 그리는 분, 시 쓰시는 분 모두가 아이들 다 포함해서 영화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만들거나 조각을 하거나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다 작품을 만들고 교회에 전시해주고 꽃다발 한번 달아주고 일종의 문학의 밤의 부흥처럼 이런 문화를 만들면 최고의 교육이 되겠다. 제안 드립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적인 것은 이제 좀 교육적인 건데요. 영화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주제가 뭐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찾으면 그게 그 영화의 세계관, 생각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찾아나가는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걸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찾아보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하면 영화로 인문학 교육, 생각 키우기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누구야? 혹시 아는 친구도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그죠? 자, 이 그림, 이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는 맞다. 적어도 하나는 맞다. 뭐 봤어요, 우리 친구들? 생가치를 봤어요. 오, 누가 뭐 봤어요? 토토로 봤죠? 토토로 많이 봤죠? 우리 어른들도 많이 보셨나요? 네, 아이들 많이 봅니다, 요즘도. 모녀 하울. 막 지금 흥분하잖아 지금. 좋아. 자, 근데 요걸 봤다고요? 뭐? 그림 예쁘죠? 요 장면도 기억나요? 요 애 메이 귀엽죠? 요 장면도 정말 재밌는 장면이죠. 막 두두두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우는 거, 피가 떨어지니까 애가 막 이상하게 웃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에 뭐가 있어요? 허리띠가 있네. 나무에 줄 보여요? 왜 이게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영화, 좋은 영화지만은 세계관을 전달, 생각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나무. 네. 아까 토토로가 있는 나무인데 줄을 매달았죠. 나무를 뭘로 생각해요? 어디로 보면 여기 보면 아빠가 이 꼬마애가 토토로를 만났다니까 야 너 헛거 봤어 이러지 않고 볼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나무에 데려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빠가 옛날엔 나무와 사람이 친구였단다. 이게 생각 교육이에요. 세계관 교육.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우리 인사하자. 나무한테 인사하고 가네요. 이 짧은 순간이 부모가 세계관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얘가 동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곳이 이 토토로가 사는 숲이죠. 그래서 가서 뭐예요? 도와줘. 뭐예요? 토토로가 뭐예요? 얘는 뭘로 여기는 거예요? 친구이면서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똑같이 봤는데 이걸 못 보더라고요. 농촌인데 정말 아름다운 농촌, 우리나라하고 비싼 농촌인데 그것만 보고 여기에 있다는 걸 못 봤대요. 곳곳에요. 여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당이에요, 사당. 이걸 못 봤대요. 이것도 사당이고요. 다 이런 농촌인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실제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고 동물인데 뭘로 생각해요? 신. 이런 세계관을 애니미즘이라고. 네. 이게 깔려져 있다.
우리 안동 하회마을 가면 30나무인데 이 하얀 종이가 아들 낳게 해주세요 편지. 이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 옛날 조상들이 돌 보고 절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 그러면 여기까지 뭐예요? 영화가 말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죠. 뭐가 신이란 거예요? 나무와 모든 것이 다 신들이다 이런 거죠? 이 세계관이 어디 있어요? 그 재밌는 토토로에 녹아져 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찾고 그건 신이 아니래. 성경이 말하는 신은 뭐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나무는 나무지 신이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또 뭐야? 토토로 보지마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아까 필터링, 분별하면서 보자. 이걸 훈련시키고. 좋은 점을 인정해주자.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아이디어인데. 고양이 버스.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버스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디어 좋죠. 네. 그리고 요 여자애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너무 밝고 너무 동생 잘 돌봐주고 이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로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되 그리고 그림도 예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함도 느껴지고 이것은 배우되 뭐는 주의하자? 이 영화가 전달하는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은 생태주의라는 모든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깔려져 있는 것을 너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이미지와 스토리를 연결해서 잘 전달한 대표적인 인물이므로 우리가 이 영화를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주의 깊게 보고 오히려 거꾸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토토로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분별력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이러시지 마시라고요. 이거 보지 마. 왜 못 봐요? 느낌이 안 좋아.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안 봐놓고 느낌으로 그러지 마시라. 오히려 알건 알아야지만 제대로 알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분별력 키우는 더 좋은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책 보고 대화하기. 네, 요거 강추. 네. 나니아 연대 읽은 친구들 손 들어봐요. 오, 훌륭한 친구. 또. 너는 영화 봤구나. 너도 훌륭한 친구. 자, 우리 숙제 검사하는 숙제. 우리 부모님들 숙제 많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분별력 키우려면 좋은 책들 많이 읽히세요. 그리고 애들만 읽히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읽으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특히 나니아 연대기를 영화로 안 봤다면 영화 먼저 보여주지 말고 책부터 읽히세요. 7권입니다. 낙권을 사세요. 한 권 두꺼운 거 사지 말고. 그 베개로만 쓰니까. 7권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낙권을 사세요. 이 책을 왜 추천하는가 하면 물론 당연히 제일 좋은 책. 이걸 좋은 책을 뭐라 그래요? 양서. 고전이라 그러죠? 고전의 뜻을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책. 그래서 지금 읽었는데 왜 이걸 지금 읽었을까 후회하는 책. 좋은 책이죠. 고전 중에 고전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뭘로 먹여요? 짧게 부분만 먹이지 마시고 이야기로 먹이시죠.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는 아니지만은 책을 하나 추천하면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라노에서 나온 이야기 성경. 책을 사시고 애들 읽어주시고 또 읽기 힘들다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 이야기 성경 치면 오디오 다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들려주시고 짧게 그 책이 왜 좋은가? 엄마 아빠가 쓴 책이고 그래서 낭독하기 좋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걸 누가 읽어주면 좋은가? 아빠가 읽어주면 좋겠다. 적어도 요 시간 10분만 투자하면 좋은 아빠 될 수 있다. 베드타임 스토리. 아니면 늦게 오신다면 주말에 한번 읽어주는 요 시간을 꼭 확보하시면 좋은 아빠 회복될 수 있으니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나니아 연대기 7권. 마음서 적어. 이건 무슨 책이냐?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인데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이 녹아진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두라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지금 세미나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이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무 같은 생각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조직신학 책이라 이렇게. 그런데 재밌습니다. 꼭 읽혀서 이 속에 있는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가능하다고요? 읽고 대화하는. 서로 느낀 거. 주인공 이름 필요 없어요. 느낀 걸 얘기해요. 자, 요게 영화 보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대화 나누는 점. 생각이 자라나는 게 보이세요? 분별력 키우는 훈련인 게 보이세요? 이 교회 이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중간에 오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창조. 자, 아까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미디어라면 거꾸로요. 우리의 어떤 사람의 생각을 만든 영화를 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미디어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있죠?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스마트해요. 영화로 만들 수 있어요. 영화. 그래서 UCC를 만들어 본다든지 우리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하는 거. 글쓰기죠.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한테 야 주변 돌면서 특이한 거 찍어와 볼래? 하니까 이걸 찍어내. 그래서 이름을 개미라고 짓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창의적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애가 찍었는데 이거는 제목이 뭘까요? 우리 친구도 맞춰봐요. 어? 코끼리가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들? 네. 역시 우리 아이들 달라요. 안경 낀 코끼리. 보여요? 네.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가 건물 밑에. 이건 거의 작품인데요. 거미예요. 거미. 실제로 뭐냐? 공원에 버려진 우산살. 애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봅니다. 재밌습니다. 생각을 찍어라니까 이걸 찍어 왔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참 공부 많이 시켜요. 이래요. 그리고 또 찍어 이걸 찍어 와요. 어디 사진일까요? 술집 사진이 술집 사진. 그래서 애가 하는 말이 이곳은 우리 아빠들 행복하게 하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이 웃는 얼굴을 저희 집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애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생각을 키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상 만드는 사람 좀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2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두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뭔가 하면 첫 번째 한국의 C.S. 루이스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작가가 필요해요.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네. 그 작가가 글을 잘 써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C.S. 루이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훈련시키시죠. 두 번째 한국의 크리스찬 미야자키 하요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런 멋진 영화를 만든 사람이 많지가 않나요? 그것도 어린애들한테도 소통할 수 있는 영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작가와 감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앞으로 시켜서 여러분 자녀가 일을 읽고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오늘 4가지 기억해 줍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단절, 절제, 분별, 창조.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요. 오늘 숙제는 집에 가셔서 가족 회의하시고 세부 원칙을 다 정하십니다. 각 가족 나는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걸 한번 같이 적용해 보시고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12주 동안 이 4가지 원리를 익히는 훈련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 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길일까요? 이 빨간 게 다 길이에요. 무슨 길일까요? 로마의 길, 로마의 길. 아피아 가도라는 길. 자, 오른쪽에 길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잘 만들었죠?
뭐가 가는 길이었을까요? 전차가 가는 길이었어요. 땅이 너무 넓어서 로마 대제국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진압하려고 만든 길이 로마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군사용 길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길.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바꾸셨음을 아시나요? 이 길을 무슨 길로 바꾸셨어요? 군사용의 사람 죽이는 길을 복음 전하는 길로 바꾸셨음을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로마의 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튜브의 길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이 길에 지금 좋은 것도 많이 다니지만 안 좋은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길을 바꾸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자녀들 잘 키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스카이 캐슬이 아니고요. 우리는 킹덤 캐슬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 캐슬 속에 살아가는 일꾼으로 제자로 잘 키우시려면 오늘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미디어 생활을 잘 가이드해 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고 오늘은 요것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만 당부드리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미디어 문제하고 더 센 건 공부 문제. 그래서 공부와 미디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해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다음 세대 세우고 21세기 한나라의 일꾼으로 잘 준비시키는 귀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